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라운드 강의.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곱의 법칙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A, B, C, D, E 쫙 쓰고 그 다음 A가 나올 때 B, C, D, E, B가 나올 때 A, C, D, E 이렇게 나열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5 곱하기 4다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5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을 순열로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5 퍼뮤테이션 2 우리가 순열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호로 OP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종류 중에서 이것이 종류겠죠. 이 5개의 종류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것이 바로 순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호로 OPE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5부터 순서대로 2개를 나열할 거니까 5 곱하기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보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지도 위의 세 나라 A, B, C를 모두 다른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쓸 텐데 이걸 기호로 7P3이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7종류 중에서 3종류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7종류가 나올 거고 그 7종류에 대해서 각각 6개씩 나올 거고 그 6개에 대해서 또 각각 5개씩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순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순열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P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NPR이라고 써서 순열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럼 이 NPR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종류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맨 앞은 N을 곱할 거고 그 다음은 N-1을 곱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숫자의 기호로 잘 쓸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방금 7P3이라고 쓴다면 얘가 7 곱하기 6 곱하기 5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봤는데 마지막 숫자가 요 둘의 차이보다 하나 크죠? 왜 하나 크냐 하면 이 숫자가 7 빼기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가 7 빼기 1이고 세 번째 숫자가 7 빼기 2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는 숫자는 n 빼기 r보다 하나 큰 숫자를 쓰면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PR은 n부터 쭉 나열하는데 맨 마지막 숫자는 얘에서 얘 뺀 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3P7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13부터 순서대로 7개를 나열할 텐데 그럼 마지막은 어디까지 곱해야 될까? 그러면 13에서 7을 빼니까 6이죠. 거기다 1을 더해서 7까지야. 그리고 궁금하면 한번 세보시면 됩니다. 13, 12, 11, 19, 8,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호를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팩토리얼입니다. 기호로는 느낌표 기호를 쓰는데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뭐냐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맨 앞에는 5개 중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세우고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속된 숫자의 곱으로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승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팩토리얼 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5팩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할 때는 앞으로 제가 3팩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쭉 순서대로 곱해 가는 건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뭘 정의하냐면
0 팩토리얼이 가끔 이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0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0 팩토리얼은 우리가 그냥 이것도 한 가지 경우의 수, 나열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그냥 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팩은 1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팩토리얼로 한번 써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것을 써봤더니 n 팩토리얼 중에서 이 뒷부분이 뭔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숫자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7P3하고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지금 7 팩토리얼이라고 여기가 썼을 때 실제로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4, 3, 2, 1이 사라졌잖아요. 이걸 지우려면 밑에다가 똑같이 4 팩토리얼이라고 써버리면 이게 똑같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7팩 나누기 4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요? 7팩 나누기 4팩이라고 썼다고. 그러면 그 숫자는 뭐냐 그랬더니 요 7팩 중에서 7 빼기 3 한 4팩을 밑에다 써버리면 그게 지워져서 이 숫자, 이 뒤에부터 지워서 요 앞에 있는 숫자까지를 남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NPR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순열의 식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 처음 딱 나오면은 순열 NPR 그러면 n개부터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식을 우리가 요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 숫자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E 그러면 NPE다 라고 하면 보통 n부터 출발해서 숫자 2개 곱한 거니까 n하고 누굴 곱한 거야? n-1을 곱한 거야. 그래서 30이 나왔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순열 조합에서 n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거 전개해서 뭐 넘겨갖고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풀죠? 찍어 맞추는 겁니다. 뭐라고? 30은 몇 곱하기 몇이지? 그럼 6, 5, 30이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떠오르면 6 곱하기 5인 거야. 자연수니까. 그래서 n은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된 숫자 3개 곱해서 12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120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10인데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게 5 곱하기 2잖아. 그럼 5 곱하기 2인데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은 이게 120이네. 그러면 몇부터 순서대로 3개를 곱하면 될까요? 그랬을 때 이 n이라고 하는 건 6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NP4는 30 곱하기 NP다라고 하면 이 3번식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NP4 그러면 n부터 n-1, n-2, n-3까지 이렇게 4개를 곱한 식이고, 이것이 30 곱하기 np이니까 다시 n 곱하기 n-1이다 라고 쓰면 여기 똑같은 거 2개 그냥 지워버리죠. 똑같은 거 2개 지워버리면 이 두 숫자의 곱이 30이야? 그럼 30은 5 곱하기 6이었잖아. 그럼 6 곱하기 5가 됐으니까 n-2가 6이고 n-3이 5니까 그럼 n은 8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n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NPR 순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항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펴서 이제 이런 n을 찾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문제가 나오면 요런 문항들 이런 문항 잠깐 볼까요? 이런 문항들이 이제 등장하면 식으로서 얘를 뭔가 해결을 해봐라 라는 문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문제들처럼 몇 개 중에 몇 개 골라라. 음식점에 갔는데 서로 다른 7가지 메뉴 중에서 4가지를 골라서 차례대로 순서 있게 주문하는 방식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7개의 메뉴 중에서 순서대로 4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7 곱하기 맨 앞에는 당연히 메뉴가 7개가 있으면 1, 2, 3, 4, 5, 6, 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각 메뉴에 대해서 또 6개씩 등장하겠죠? 그것을 곱으로 한 번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 우리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7, 6, 5, 4 이렇게 4개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7 팩토리얼을 7-4 팩토리얼 해갖고 3 팩토리얼로 나누겠다라고 해서 3팩들을 이 뒷부분을
약분해서 지워서 7, 6, 5, 4만 남기겠다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NPR이라는 식이 나왔을 때 이것을 팩토리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 그럼 NPR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 오른쪽 식을 보니까 우변은 같은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N에다가 뭘 곱해라 그랬냐면 N-1P-R-1을 곱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N-1P-R-1이라고 하는 것은 N-1 팩토리얼을 N-1 빼기 R-1 그러면 빼기는 똑같으니까 지워지겠네.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N-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둘이 지금 같은 식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팩토리얼하고 같냐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지. 자, 5 팩토리얼이 5 곱하기 4 팩토리얼하고 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 팩토리얼은 5, 4, 3, 1인데 5 곱하기 4, 3, 1이니까 똑같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N 그러면 N 플러스 1을 N 팩에다가 곱한다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뭔가를 곱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건 잘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못하냐면 이런 걸 잘 못해요. N 팩토리얼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하나를 그냥 뜬금없이 키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얘는 N보다 하나 큰 숫자가 앞에 곱해졌잖아? 그래서 이것을 N 플러스 1로 다시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의 변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런 식 변형이 다 가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팩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6 팩토리얼로 바꿔서 6으로 나눠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 5 팩토리얼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식을 보니까 우변이 N 곱하기 N-1 팩이 분자에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N 팩이라고 쓴다면 결국 이 둘은 같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식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N-1PR 플러스 R 곱하기 N-1P R-1이 NPR하고 같은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요 빈칸에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래?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좌변의 식을 이제 변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의 식을 N-1PR 하고 했더니 N-1PR은 N-1 팩을 N-1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요 식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R 곱하기 N-1P R-1이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그리고 N-1 팩을 N-1 빼기 R-1이니까 N-R 팩으로 나눈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자, 4 팩토리얼분의 1, 5 팩토리얼분의 1 자, 이런 걸 통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로 통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5 팩토리얼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5를 곱해서 이걸 5 팩토리얼로 통분하면 5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분모를 보시면 이 둘의 분모가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빼기 1이 있으니까 좀 더 작겠죠. 그래서 이걸 통분하려고 했더니 여기다가도 똑같이 N-R을 여기 분모에다가 곱하고 분자에다도 곱하면 이게 통분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R을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N-R 이렇게 곱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모는 이미 통분이 됐어. 뭘로?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분자를 보니까 이쪽에 N-1 팩 여기도 N-1 팩이 있으면 이 둘로 묶어냈더니 남은 게 누구냐 그랬더니 남은 게 여기 N-R이 있고 여기는 R이 하나 곱혀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형태죠. N-R 팩으로 통분을 해보고 여기 있는 N-1 팩토리얼로 묶어봤더니 이 왼쪽에는 N-R이 남아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플러스 R이 하나 더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지워버리니까
여기는 n만 남겠구나 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n-1 팩토리얼에다가 다시 n을 곱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n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식이 돼버리니까 이 식은 npr이 된다라고 해서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명은 끝났죠. 그런데 이 증명은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관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직관적인 사고 매우 중요한데 이 NPR을 여기다 잠깐 써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NPR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볼까요? 아까 얘기한 7P3이다 라고 했어요. 7P3이 뭐냐면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뭐랄까요? 공을 준대요. 한 명은 축구공을 주고 한 명은 농구공을 주고 한 명은 야구공을 주고 그래서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명은 축구공, 한 명 농구공, 한 명 야구공 준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이 7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이 3명 안에 꼭 들어가고 싶어 해서 나는 공을 받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공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받을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특정한 한 명을 배제시키거나 특정한 한 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나머지 6명 중에 알아서 가져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꼭 들어가서 나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내가 꼭 공을 셋 중에 하나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 그 두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서로 여집합의 관계인 거고 둘을 합하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빼고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걔네들한테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나눠줘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포함시켜서 내가 꼭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를 나에게 다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나를 뺀 나머지 6명 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공 빼고 나머지 2개의 공 중에 선택을 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써놓은 이 식을 NPR이라고 하는 것은 n-1pr 하면 누군가 하나가 배제된 상태야. 걔는 없어. R명 중에. 그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이 꼭 들어갔다면 그 한 명이 R개 중에 하나가 이미 선택이 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 n-1명 중에 R-1개를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이런 증명 과정도 있지만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서 이걸 포함과 배제로 살펴볼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씩 하시면 여러분들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특히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면 이런 과정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런 식이 이런 의미야 라는 걸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NPR이라고 하는 식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NP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이 생각이 첫 번째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5P다 그러면 얘는 그냥 5 곱하기 4다. 그 다음에 13P6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3부터 6개를 곱한다. 13, 12, 11 땡땡땡 곱하는데 여기서 19, 8까지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13에서 6을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니까 7 플러스 1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8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3 팩토리얼을 13에서 6을 뺀 7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라는 이런 식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들은 다 이 앞에 써 있는 개수 중에서 뒤에 있는 개수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그러면 순열이라고 하는 단원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